자, 선거인 즉 투표한 사람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투표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문이 나오지 않은 투표지를 아십니까? 대통령 9차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채널 A에서도 방송을 했고요. 이게 신문 기사는 24년 4월 15일 경북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기사로 4년 전 QR코드 위조 투표지가 나와서 포항 북구 선거 개표소에서 이걸 발견했고 고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방대 보고가 됐어요.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수사했는 결과가 나왔어요. 수사 결과는 뒷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수사 결과하고 이 내용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 9차 탄핵 심판 때 도태우 변호사에서 자세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그 화면에도 띄웠고요. 헌재에서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묻어 있어. 수사 중지. 이게 뭐, 이해되십니까? 더 자세한 거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4년 전 QR코드 위조 투표지 발견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경북일보에서 25년 2월 13일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나왔고요. 기사 제목에는 사전투표지 논란 단서 못 찾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기사 내용을 보시면 경찰은 수사 의뢰 접수 수사에 돌입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진술 조사가 이루어졌고 CCTV 확인과 지문 감식을 벌였으나 끝내 법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기사는 썼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QR코드 투표지에선 선관위 직원 지문들만 나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위조 QR코드 투표지에서는 투표한 선거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 지문들만 나왔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투표한 사람의 지문이 안 나왔다는 결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선관위 직원 지문들만 나왔다. 그때 선관위에서 이 해명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4년 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QR코드 투표지를 집에 가지고 갔다가 4년 후 투표하면 넣은 것 같다라고 궤변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선거인 지문이 없잖아요.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와? 그럼 범인은 누굴까요? 저는 범인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전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범인을 누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를 건접 촬영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대구 영상인데요. 아무 기표인도 없는데 이 투표지가 이재명 표로 들어가 버리는 영상을 찍었고 그걸 캡처한 것입니다. 이게 우효표죠? 근데 이게 이재명 분류 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투표지를 이렇게 쑤셔 넣는 걸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들은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 이런 걸 반드시 이렇게 사진을 항상 찍어야 됩니다. 이 확대하면 이 숫자가 다 나오게끔 요즘 스마트폰이 좋아서 초점 잘 맞추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 표가 연속해서 몇백 장 나오는지 1번 표가 2번 칸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효표가 어디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투표지 안 접은 게 약 몇 퍼센트쯤 되는지 계안부에서 이런 걸 눈으로 싹 스캔하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증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목표를 집중해서 정하고 연속성 있게 계속 추적 감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양을 아니면 평택을 거기에서도 무슨 동 지정을 해서 이번에 개표 참관이 누구누구 몇 사람은 어느 동을 지정해서 그 동 표를 개표할 때 계안부에서부터 투표지 분류기 계속 부스를 따라다니면서 연속해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그 증거 활용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인데요. 22대 총선 관악구 개표 개수기 조작 장면 무효표 삽입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효표 분류되는 거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무효표인데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지 분류로 다른 사람 칸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찍을 때는 그 장면을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 분류기 영상 촬영 각도는 줌을 당기고 기표인이 잘 보이게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를 계속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선명하게 풀 꽉 차게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증거를 못 찾더라도 사진을 나중에 분석하면 많은 그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개표 사무원입니다. 손을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손을 잘 보라고 했는데 여기 손에 굉장히 굳은 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당시 개표 참관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부방대에 보고된 것으로는 아무리 봐도 일반 우리 한국 사람 개표 사무원 같지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게 좀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이건 지금 비례대표 투표지 개표하는 거거든요. 비례대표는 투표지 분류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을 했는데 여기 전부 개표 상황표 숫자를 손으로 해서 적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답지 같은 걸 보고 적는 같은 느낌이라고 그 개표 참관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사무원이 특히 비례대표지나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서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어서 그러면 얼굴은 찍지 않고 이 개표하는 장면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 찍어놔야 됩니다. 그럼 수비를 작성할 때 여기서 숫자를 인물을 조작하거나 바꾸거나 과대하게 하거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면 그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투표지 분류기 영상을 촬영하고 개표 참관인 한 사람은 이 모니터 화면을 찍어야 됩니다. 영상을. 왜냐? 거기 찍으면 한 장 한 장마다 이렇게 스캔돼서 화면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이시죠? 까만 점 4개 있는 거? 이게 그 유명한 쌍둥이 투표지입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자, 사전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마다 이 이미지가 스캔돼서 보관이 됩니다. 여기 바코드가 있고 발급 시간 등 자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홍길동이 무슨 당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인이 있으니까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밀 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거죠. 이걸로 해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이미 안동대일기에서 조충렬 기자께서 비밀 투표 원칙 침해라는 걸 4.15 총선 소송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져 신문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는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하는 비밀투표 원칙 침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국회에서 발표 및 시연까지 하였다. 한마디로 QR코드, 바코드 있는 이 사전투표지는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그런가 하면 홍길동이 어느 당 누구를 찍었는지 누가 알면은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할 그 전화번호를 어디서 주나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주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조위 그건 선거연수원 산하 기관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예 명단을 줄 때 어느 당에 누구 기표했는 명단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번 민주당 지지자 70%, 2번 국힘당 지지자 한 30% 이렇게 줘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거의 7대 3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여론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화면은 경기도에서 연속으로 783개 투표지가 한 사람, 즉 김동연 후보를 찍은 표가 연속으로 나온 게 부방대 아주 에이스 참관인이 찍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황교안 TV에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그걸 캡처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성남 분당 표 조작 증거 무려 2분 6초 동안 1번 김동연 찍은 표가 연속으로 783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783개가 아니고 그 뒤에도 더 많았는데 영상 찍는 그 휴대폰의 저장 공간이나 시간 때문에 2분 6초만 촬영을 한 거죠. 지방선거 때 6월 2일 날 새벽 5시 28분 관외 사전투표 한번 보십시오. 관외입니다. 관외면은 전국 여러 동에서 왔는 사전투표지인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김동연 찍은 표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모든 그 관외 사전 투표가 1번 더불당 김동연 후보에게만 기표된 투표지가 연속 783표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짜표를 집어넣은 결정적인 증거죠. 사전 투표지 개표 전까지는 김원혜 후보가 수만 표 앞선 상황이었어요. 근데 새벽 2시부터 사전 투표지를 개표하면서 2번 김동연 후보 연속표가 갑자기 늘어났다. 가짜 투표지를 사전 투표지, 물론 당일 투표지도 가짜 투표지 많이 넣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방대원이 이걸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면 이게 밝혀졌을까요?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개표 참관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육을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에서 이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 5시 33분부터 두 후보 순위가 바뀌었고 잠시 후는 최종 289표 차로 김은혜 후보가 패배하고 김동연이 승리한 것으로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사기선거로 보여집니다. 자, 개표소 안에 비밀 창고가 있나? 자, 아래 보이는 이 투표지는 뭉터기 신권 다발 같은 표들이죠. 4.15 총선 때 개표장에서 나온 거고요. 종이를 이렇게 한 사람씩 개인이 한걸 투표지를 탁 흩어렸다가 다시 모으면 이 모양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신권 다발 투표지를 그대로 갖다 놓아야 이 모양이 나오죠. 개표소에서 보이는 뭉터기 민주당 표들은 개표소에서 직접 집어넣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X계정 보안사 현장 잠입 추적 비밀 창고까지 동영상을 찍고 따라가서 찍은 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개표 참관인이 해야 될 일.
잔여 투표지 보관 장소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요. 잔여 투표지는 통상 개표소 한 구석의 일정한 장소에 두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투표소는 투표소 밖에 복도나 다른 장소에 두기도 해요. 근데 다른 장소에 두었다가 참관인들이 적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나 그게 하나씩 하나씩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몰래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건물 복도나 밖에 있는 창고, 여기서 반입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석, 책상 뒤쪽, 아래쪽 여기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개표 관람석에서 개표 관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카메라를 켜고 줌으로 당겨서 이 개표소 정문 출입구가 아닌 양쪽 연문, 측면 출입구도 반드시 사진과 영상 찍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신권답을 가짜 투표지를 무슨 제과점 빵봉투 같은 여기서 꺼내서 개표대 위에 올리는 걸 딱 잡혔습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당시 투표지를 빵봉투에서 꺼내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X 계정에서 나온 거고요. 개표 참관인 팁은 개표소 연문 2군데 참관인 배치해야 되고 상자와 봉투, 리빙박스 등 들어오는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개표 시작 후 어수선할 때 새벽녘 등 참관인은 연문 앞에서 휴대폰 영상 찍는 것만으로도 함부로 반입을 못할 거예요. 막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하면 뭐 선거 인수가 있고 투표용지 교부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개표 참관인이 이런 사고 발생이나 문제점 발생이 되면 이의 제기서를 이렇게 투표는 양식이 없어요. 그냥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 현장에 있는 참관인, 개표 참관인 여러 사람 연서로 서명해서 제출하면 좋고요. 이의 제기서는 이의 제기 투표 처리 전이라고 선관위에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작성해서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서 여기는 대구 중구 개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이의 제기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걸 접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참관인 여러 명이 서명한 이의 제기서를 개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긴 사례이고요. 앞으로 개표 참관인들께서 이의 제기서를 접수 거절하는 선관위 직원이나 개표 참관인 업무를 방해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있다면 그 직원들이 명찰 등을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겨야 되고 동영상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SNS 전송은 금지합니다. 얼굴 촬영은 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배여 2일화 10대 물정이죠. 10상포 사형. 배여 2일화 10상포 사형 10가지 아시죠? 그 중에서 쌍둥이 투표지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부터는 투표함 밖에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투표함 외부만 투명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종전에 투표함 봉인지 붙이는 것과 이번에 바뀐 것은 더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양쪽 옆에 여기가 위에 뚜껑과 밑에 투표통 연결해서 봉인지를 부착하는 곳인데요. 여기 홈을 파놓아서 그 잠금 핀을 이렇게 끼워도 오히려 예전보다 제거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관인들은 여기 봉인지 붙일 때 하나로 이 커버가 안 되니까 두 개를 양쪽에 다 붙여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주십시오. 사전투표 참관인들은.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투표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정도 얘기하고 너무 무리하게 부딪히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개표 참관인들은 여기에 미리 잠금핀을 뺀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걸 철저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개표소 가보신 분들,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참고를 보여드립니다. 개표소, 이거는 모의개표 하는 날에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장소가 대부분 체육관 같은 데서 굉장히 넓고 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할 때 아까 모의개표 참관하러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선관위에 미리 연락이 안 오면 하루 전날 아침 일찍 전화해서 장소 확인하시고 꼭 가십시오. 그리고 모의개표 할 때도 그렇고 현장 가시면 와이파이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캡처를 하십시오. 아마 예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표장에 KT 와이파이를 깔아놨다고 했고 그걸 보통 한 3, 4일 정도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유와 혁신에서 선거법 최우선 준수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있는 투표관리관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한미일보 5월 25일자 신문 기사로 나온 건데요. 선관위는 불법 도장, 일괄 제작, 사전 회수 등 위법 지침 실태 상세하게 지적하고 위법 지침 동조할 때는 그 투표관리관들이죠. 사법 책임은 오롯이 개인의 몫입니다. 공무원이라서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에요. 이걸 경고하고 그 공문에 이번 6.3 지선 때는 특히 국제감시단이 옵니다.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으로 엄격하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들이 공직선거법을 지켜서 반드시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투표 관리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개표 참관인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은 주변의 지인 중에 사전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관리관 공무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공문을 받았는지도 물어보시고요. 위법 지침 동조할 때 선관위에서는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상위법을 관리규칙 지침이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사법 책임은
그 투표 관리관 개인 몫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소시효 10년이니까 본인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여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 순수하게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요.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을 보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험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 되니까 잘못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본인의 노후가 불안해지겠죠? 공무원 연금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투표관리관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법준수 당부의 글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과 투표한 봉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와 혁신, 부정선거 개혁 특위 선거범죄 감시단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개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라는 거,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가짜 투표지 제작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 미리 봉인지 서명한 것을 미리 서명해서 받아가서 그걸 투표함에 붙이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투표가 끝나기 전이나 아침에 투표 시작하기 전에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인 상태에서 서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인근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가면 반드시 사전투표 참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공무원한테 이런 법준수 당부의 글 공문을 받았느냐고 또 물어보시고 당신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 개인의 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날인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부정선거를 줄이는 길이고요. 자, 이번에는 개표소 구조 및 충정 감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소는 계안부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 점검부, 우편투표 전담부가 있습니다. 보통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계안부에서 여기 팀장급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계안부에 앉아 있으면 투표함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쏟아붓는 것이 테이블 위에 쏟아붓는 데가 계안부입니다. 여기서 개표 참관인이 꼭 해야 될 일. 여러 장의 투표지 같이 접혀 있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두 장이나 세 장, 다섯 장이 한꺼번에 적은 걸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런 게 있는지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계안부에서 투표하면서 계안부에 테이블 위에 투표지를 쏟아부으면 그때 위에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위에서. 근데 이제 한 1, 2m 이내에서 찍으라고 하니까 바로 정면 위에서는 찍기 어렵지만 약간 뒤쪽이라도 위로 해서 이렇게 최대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나중에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계안부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여기는 팀장급 있고 보통 한 4사람 정도? 이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하는 노트북 이 모니터 화면이 또 한 대 있습니다. 여기서 투표지를 계안부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한 뭐 300장, 500장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넘어갑니다. 어느 후보자처럼. 그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앞에서 실제 사례 보여드렸듯이 어느 투표자에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지 기표인이 잘 보이게 각도를 낮춰서 확대해서 최대한 잘 찍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누구누구 칸이라는 요 글씨도 좀 나오게 화면은 최대한 크게 선명하게 확대해서 하면 요즘 잘 나옵니다. 투표지 분류기 사진, 영상 촬영 각도는 이렇게 찍어요. 줌 확대, 기표인 잘 보이게 화면 꽉 차게. 이해되셨죠? 쉽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예, 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찍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상 투표지를 발견하거나 이렇게 무효표인데 어느 기표 후보자 칸에 분류가 된다면 반드시 스탑시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재부팅할 것을 요구를 하고 개표를 기록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방대나 이런 그 책임자한테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럴 때 사진과 영상 촬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한 사람은 사진, 한 사람은 영상 찍으면 되겠죠. 심사 집계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아까 그 보통 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오죠. 그 바구니에 담은 거 이쪽으로 오면 그때 개표 참관인이 쭉 따라가서 여기서 은행의 지폐 개수기 비슷한 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헤아립니다. 헤아릴 때 넘어가면 이걸 또 영상을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1번 후보표라고 분류해놓은 표 100장씩 100장씩 넣어서 다 할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사진 찍고 영상 찍다 보면 1번 표가 아닌데 여기 들어간 게 예전에는 거의 7장씩 나왔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그게 아마 조작값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사개수부에서 이렇게 분류할 때 이걸 영상을 꼭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도 이 뒤에 서서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직접 이 투표지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만약에 현검세는 집회 개수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쫙 넘어갈 때는 이건 투표지 분류기 속도보다는 조금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가 더 쉬워요. 심사 집계부에서 개수기를 재확인할 때 동영상을 꼭 찍으십시오. 그러면 혼입표동을 찾을 수 있고 부정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전담부. 여기는 관외 사전투표, 또 선상투표지 이런 거 봉투에 다 담겨서 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쏟아 부으면 처음에 붙자마자 이것도 위에서 사진 찍고 영상도 몇 카트 찍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회송용 봉투가 개봉해놓은 흔적이 있거나 찢어졌거나 이런 걸 발견하면 즉시 촬영하고 증거 확보하고 개표 현장의 선관위 직원한테 이의 제기하고 개표 중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당 건은 무효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표록에도 기록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신문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이게 바로 심사개수부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미 2번 후보 표로 100장이 분류한 걸 심사개수부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제목이 도장 뭉개져도 기표 안 해도 분류기 통과. 오류율 7%의 발칵. 이게 24년 4월 15일에 나온 거고요. 스카이데일리에 보도가 된 건데 현재는 이 기자께서 한미일보 대표로 계시죠. 포항서 비정상 사전투표지 7장, 2번 후보 투표로 제보자 100장당 7장 오류라니 정말 화가 나. 대구 모의 시험할 때는 1번 민주당 후보 칸에 무효표가 1번 후보 칸으로 집계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경북 포항에서 4.10 총선 개표 당일 엉터리 사전투표지 7장이 특정 후보의 득표로 분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개표소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QR코드 사전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한 채로 발견돼 논란이 됐던 곳이다. 앞에서 아까 보셨죠? 4년 전 QR코드 그 사전투표지 위조 투표지가 나왔던 바로 그 포항 북구선관위 동일한 곳이네요. 이게 부방대 본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표 참관인은 사고 발생 순간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일일이 신고하고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개표로 기재 요청하고 사진을 여러 장 선명하게 찍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의심 사례 언론 기사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데일리도 있었고요. 한미일보 또 경북일보 그 외에도 여러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도 많이 보도를 해줬고요. 이런 기사들은 나중에 이 제목 보시고 한번 찾아서 이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아예 검색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이 구글하고 항의해야 됩니다. 네이버하고. 그래서 이 제목을 정확하게 치면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숨기는 자가 뭐다? 숨기는 자가 재지연자겠죠? 범인이겠죠? 왜 숨깁니까? 노출되게 해야죠. 자, 개표 상황표, 개표 진행표, 사진 촬영을 선명하게 하는 요령. 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찍고 나중에 확대하면 글자 다 보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개표 참관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의자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무조건 다니면서 개표 상황표, 개표 진행표 등을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고요. 이거는 영상보다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개표 소명, 숫자 다 보이게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비교할 때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개표 참관인 티어는 뭐 정당 추천은 8명,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이 2명이고요. 지금 여기는 개표소는 굉장히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이게 아마 새벽녘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종대학교 개표소인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라서 후보자가 많아서 개표소가 엄청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표소 입구에 가면 이렇게 위치도 같은 걸 붙여놨고요. 그리고 참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없죠. 이건 이미 새벽녘에 거의 끝날 때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 개표하는 테이블은 많은데 참관 인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감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쉬거나 이럴 텀이 없다는 거죠. 최대한 우리가 많이 감시하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전 투표함은 개표소에 들어올 때 확인하는 접수대가 없습니다. 아예 확인 접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선관에서 출발할 때 확인을 했으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에서 출발할 때 투표함이 100통이었으면 그 중간에 어디에 거쳤다가 그 사이에 몇 통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개표소 들어올 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한 건 관내 사전 투표함이 선관위를 출발해서 개표소에 들어올 때는 개표소 정문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연문 어딘가로 자기들이 문을 새로 만드는지 다른 데로 그냥 슉 들어와 버리고 전혀 대조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표 참관인들은 정말 매의 눈으로 그걸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담당한 동에 사전 투표함 수가 몇 개인지 미리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개표 참관인들은 이미 팀장을 정하고 각 해당하는 동을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 동 선관위 전화를 해서 관내 사전 투표함이 몇 개, 관내가 몇 개인지 다 받아 적어서 그걸 표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개표 참관인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가서 투표함이 도착했을 때 그 통수가 맞는지 대조를 하면 됩니다. 투표함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뚜껑 열린 게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있으면 사진 찍고 똑같고요. 뭐 투표로 확인 예시는 투표 교부 메시지 근데 이거까지는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투표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투표함이 들어오고 나면 잠시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수당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개표 참관 이게 감시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투표함 들어오기 전이라도 개표소, 복도, 창고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상 유무를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참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그 개표하는 그날만은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표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입구 바닥에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 어느 선거구 지역을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투표함이 이렇게 쌓일 겁니다.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어느 동이면 자기가 맡은 동에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 개수가 몇 개인지를 미리 알아뒀을까요? 보통은 관내 사전투표 1일차 하나, 2일차 하나, 대부분은 2개입니다. 그리고 동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는 뭐 2개가 아니고 한 3개나 4개 되는데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건 전국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이 통수가 원래 확인했던 것보다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통이 하나가 가짜가 더 들어와 버리면 수천 표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투표함 위에는 그 동에서 이게 이제 이 표는 보니까 당일 투표함이네요. 옛날 거 보면 압니다. 당일 투표함일 때 이 위에 오늘 몇 명이 투표했고 투표 인원 선거인수 이런 걸 자료들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도착하면 여기 개표 투표함에 봉인지가 서명이 잘 보이게 사진 찍. 이건 지금 사진 잘못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 서명 하나도 안 보이죠? 요건 요거대로 찍고 이렇게 찍고 요 가까이서 밀착해서 딱 봉인지 나오게 요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요 봉인지 서명 보이게 약간 무릎을 내려서 아래로 해서 요렇게 잘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봉인지 서명과 사전투표 참관인 찍은 그 봉인지 서명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참관인들과 같은 돈끼리 연결을 시켜서 그 사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잘못 찍은 케이스입니다. 왜냐? 이렇게 찍어서 이 글자가 하나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는 요 바구니 안만 찍고 여기가 어딘지 요거까지 나오고 이렇게 화면 꽉 차게 찍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투표지 기표 내용이 잘 보이게 화면 꽉 차게 더 크고 선명하게 확대해서 촬영해야 하고 네. 신권 투표지, 통과리 의혹, 가짜 투표지. 이건 사진 일단 잘 찍었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찍어야 이거는 진짜 신고당일 투표지 한꺼번에 일괄로 투입한 걸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요렇게도 한 두 카드 찍고 여기 맨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또 하나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짜 투표지가 어느 투표소 투표지인지 그리고 투표 관리관 누군지 이름은 누군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찍은 것도 에이스 투표 참관인이 감시 활동을 잘하고 잘 찍은 겁니다. 다음에 요 위에서 하나 더 찍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빳빳한 신고나발 투표지. 이것도 정말 아주 에이스 참관인이 잘 찍은 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거 전부 신고나발 투표지죠. 어느 투표지인지 다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크게 여기 다 글자 보이게 선명하게 잘 찍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모든 이 빳빳한 투표지는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든 관내든 전부 통과돼서 새로 만들어 놓은 투표지로 의심이 됩니다. 이런 증거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이런 증거 사진들이 있으면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미국 조사단과 함께 그 이후에 우리가 전부 그걸 통해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